한밭대학교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분야에 흥미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를 모집하고 평균 200만 원의 활동비와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지원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 SSR 사업의 일환으로 한밭대는 지도교사를 포함한 학생 동아리를 선발해 아이템 기획과 구성, 제작 및 판매 등의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제출할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가 마감되고 대입 원서 접수 기간이 종료된 9월 말 이후에는 고3 매일 등교 원칙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부 기재가 마감되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고교의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라는 기준만 정해주고 어느 학년이 등교하도록 할 것인지는 학교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도내 고등학생 80명을 선발해 총 4천만 원의 희망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기준은 전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 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보호자의 등록 기준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인 학생은 도내 소재 중학교 졸업자이어야 하며 올해 1학기 내신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1학기 원격 수업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학교 124개 교를 중심으로 14억 원을 투입해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 10명에서 20명당 1명의 멘토가 배치돼 해당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 자기주도 학습법, 최신 에듀테크 앱을 활용한 취약 과목 보충학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도움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사들의 자유학년제 운영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정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상황을 점검한 뒤 블렌디드 러닝 등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담은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기존 신입생에 지원하던 교복비를 내년부터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전학, 편입학하는 중고교 2, 3학년 학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에 영양식생활 교육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기 영양,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과 식사예절 교육의 필요성 증대, 체험형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 필요성에 따라 추진됩니다. 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을 뽑는 경북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전형을 서류 전형으로 대체할 전망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글로벌 체험센터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울렁증 극복을 위한 온라인 펜팔과 온라인 성수 게임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펜팔은 자기소개, 선생님에 대한 질문, 고민 상담, 영어 공부 관련 질문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 영어 편지를 보내면 선생님은 피드백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5일 2020년 온라인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변화하는 2021년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입시 정보,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고등학교의 대면 면접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3차 수정안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관내 고등학교들은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전형 일정, 전형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산하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QR코드 방식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클럽 등 고위험 시설과 학원을 중심으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했던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 서울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들이
계획했던 교양 프로그램을 온라인 형태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산하도서관, 평생학습관들이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서의 달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 자녀 지도 등 교양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해 올해 초중고교 모든 일반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원활한 원격 수업을 돕기 위해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를 교체하고 공공 플랫폼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 2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강북구가 4.19 혁명을 주제로 한 전국 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해 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청소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4월 개최 예정이던 대회 방식을 완전 비대면으로 변경해 9월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9월 중 일선 학교에서 교복업체 선정을 위해 진행되는 블라인드 심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블라인드 심사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을 놓고 품질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는 각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6만 3천여 장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염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관내 학생 2만 9천여 명과 교사, 급식조리원 등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전달합니다. 경남 남해군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은 남해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 개시 행사를 열고 관내 1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재료 공급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책 단말기 대출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손안의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안의 도서관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 20권을 전자책 전용 단말기 크레마에 탑재하여 화성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기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산시는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560곳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